한 번이라도 피부가 더 좋아지는 관리법 혹은 간 건강 지키는 법, 이런 너무 당연한 건강법들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오늘 이 내용을 먼저 아셔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성공도 당연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이미 그렇게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대저택 서재, 오늘은 정신과 전문의자 뇌의학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 다니엘 G. 에이멘 박사의 마음이 아니라 뇌가 불안한 겁니다에 담겨있는 진짜 미친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덧붙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말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설탕 끊어라, 술 끊어라, 건강 챙겨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그거 며칠하고 잘 안 됐을 겁니다. 왜? 멋진 몸이야 사실 그냥 포기하면 그만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그냥 계속 이러면 되거든요. 이게 다 왜 이런 거냐면요, 진짜로 이걸 왜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은 정말로 이 영상 하나로 남들이 뜯어 말려도 여러분이 알아서 운동하고 술 안 마시고 설탕 안 먹고 웃고 책 읽고 건강한 거 먹고 이렇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하는 진짜 이유만 알면 됩니다. 한 번이라도 피부가 더 좋아지는 관리법 혹은 간 건강 지키는 법, 이런 너무 당연한 건강법들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오늘 이 내용을 먼저 아셔야 할 겁니다. 한마디로 뇌를 관리해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타 장기들 챙기는 것부터 치우고 이거부터 해라 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성공도 당연히 없습니다. 에이멘 박사에 따르면 뇌는 버터처럼 말랑말랑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건강하고 예쁜 통통한 뇌가 되기도 하고요. 그냥 방치하면 쭈글쭈글 울퉁불퉁하고 쪼그라든 뇌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간 건강을 위해 술 안 마시는 시기를 가져본 적 있으시죠? 절주를 넘어 아예 금주를 하신 분들도 주변에 꽤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좀만 노력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건강한 간으로 바뀌는 것처럼 뇌도 자기 뇌에 딱 맞는 처방으로 제대로 음식을 넣어주고 부족한 호르몬 채워주고 생각과 습관만 다스리면, 네, 여러분 지금 사진이 보이시나요? 에이멘 박사팀이 개발한 뇌스캔 기법으로 찍은 뇌 사진인데요. 이 버터 형질의 뇌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렇게 통통하고 건강한 뇌로 바뀌는 겁니다. 실제 저자의 할머니도 98세까지 이 뇌를 관리했을 뿐인데 이렇게나 정정한 모습으로 총명하게 살고 가셨다고 해요. 저자에 따르면 뇌는 퇴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장기가 늙어가는 가운데 퇴화하지 않는 유일한 부위가 뇌라면 이걸 놓쳐선 안 되죠. 이거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요. 누구나 다 균형 잡힌 통통하고 건강한 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던 몸을 관리하시던 다른 장기의 건강을 챙기시던 그 어떤 성공을 하려 하던 간에 하다못해 피부나 탈모를 관리하려고 하셔도 그 전에 이 뇌부터 균형 잡히고 통통하고 건강한 뇌가 되어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모든 건 뇌에서 시작되니까요. 얘를 관리하지 않고 다른 거에 힘을 쏟는다? 마치 역사 공부할 때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도 모르고 사건이 발생한 연도랑 이름만 외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들 전체적으로 건강 관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제가 연도를 어떻게 아냐면요, 예전에 고등학생 때 이걸 1789 프랑스 대혁명 무조건 외워, 이런 말 듣고 외운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1789가 아니라 18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그 중에서도 프랑스에서 왜 제일 먼저 이런 시민혁명이 일어났는지,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제 그 후에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일들, 세계사적으로 어떤 거대한 물꼬를 트게 된 것인지 이걸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뇌부터 관리하는 게 바로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뭘 해야 하는데? 라는 게 궁금하시죠? 가장 먼저 여러분의 뇌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MBTI 이런 성격 유형 검사 많이 하시죠? 그런 거 말고 우리 뇌는 이렇게 앞에, 양옆에, 뒤에, 그리고 안쪽에 이 조직들이 각 기능이 다 다르고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에 따라 어디는 좀 활성화가 덜 되고 어디는 그래서 좀 울퉁불퉁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뇌에 취약한 부분에 따라 여러분의 뇌 유형은 각기 다 다릅니다.
기본적인 뇌의 유형은 이렇습니다. 1. 균형 잡힌 뇌. 2. 즉흥적인 뇌. 3. 집요한 뇌. 4. 예민한 뇌. 5. 신중한 뇌. 균형 잡힌 뇌는 말 그대로 너무 건강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뇌 상태고요. 사람에 따라서 즉흥적인 뇌, 집요한 뇌 이렇게 하나로만 특정되지 않고 즉흥적이면서도 집요할 수 있으니까요. 이 조합들에 따라 복합 유형으로 나뉘어져서 우리의 뇌는 총 16개 유형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형마다 챙겨야 할 호르몬, 음식, 생활 방식, 필요한 운동 이런 게 다 달라요. 그걸 챙겨서 균형 잡힌 뇌로 가야 하는 거죠. 내용이 정말 디테일하고 각 유형마다 운동은 뭘 해야 하는지 이런 방대한 정보가 다 담겨 있어서 그걸 오늘 영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각 유형마다 특징만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내 유형 말고도 모든 유형을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린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니까요. 먼저 균형 잡힌 뇌, 사려 깊고 성실한 모범 시민인 분들입니다. 집중력, 충동 조절, 성실성, 생각의 유연함, 긍정성, 회복, 탄력성, 정서적 안정을 다 가지고 있는 유형이고요. 지금의 내 상태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조금씩 더 발전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삶을 예측 가능하게 살아가며 비교적 건강하게 장수하는 유형입니다. 삶에 도움이 될 정도의 적정 수준의 불안함도 가지고 있고요. 시간 약속을 정말 잘 지키고 정말 어느 인사팀에서나 환영할 법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이것이다 라는 걸 딱 발견하면 정말 성실하게 그 성공에 잘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즉흥적인 뇌는요, 도파민 중독형이에요. 도전에 강하고 권태에 약합니다. 분위기를 잘 띄우고 짜릿한 걸 좋아하죠. 창의력이 풍부하고 호기심이 많고 관심사가 넓습니다. 다만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며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부주의하고 정리정돈이 쉽지 않고 안정된 느낌이 잘 없죠.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성공에 미친 미국에서는 특히나 반기는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이분들은 다른 유형 뇌보다 좀 더 행복을 잘 느낍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즉흥적인 뇌는 차분하게 행동할 때를 알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근데 잘못 빠지면 마약이나 술, 설탕까지 각종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에 손대기 쉽습니다. 이게 다 도파민의 농도가 낮아서 그런 건데요. 도파민은 기대, 가능성, 사랑, 미래 자원을 극대화하고 성공을 추구할 때 관여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일종의 영업사원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인생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도가 낮으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파민 분비를 막 자극하고자 다소 즉흥적인 뇌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도파민의 균형을 맞추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집요한 뇌를 볼까요? 뇌의 앞부분 안쪽에 오류를 탐지하는 부위가 너무 활성화돼서 맨날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완고하고 고집이 엄청 세요. 집요하고요. 강한 의지를 보이고 규칙적인 일상을 선호합니다. 좋은 것보단 나쁜 걸 먼저 보고요. 반대와 논쟁, 강박적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이분들은 상처 잘 받는데 대신 목표한 바는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무조건 이뤄내고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데 아주 철저합니다. 사소한 과제 완료할 때마다 항목 지워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내 방식 안 따를 거면 나가 해버리는 완고한 아버지, 이런 분들이 여기 속하는데 그래서 섭식 장애도 많이 겪는다고 해요. 이분들은 세로토닌 농도가 낮은 분들입니다. 세로토닌은 자존감이랑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호르몬이에요. 존중받는 느낌을 관장하는데 부족하면 어딘가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수면, 섭식, 통증 완화에도 지장을 받습니다. 이분들도 먹어야 할 음식, 영양제가 따로 있고요. 해야 하는 행동과 생각의 방향이 즉흥적인 뇌랑은 또 달라요. 이분들은 일단 무엇보다 기를 쓰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 예민한 뇌, 신중한 뇌도 있거든요. 예민한 뇌는 외부 자극에 취약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이 내 일인 것 마냥 감정을 쏟는 유형입니다. 소음, 소리, 냄새 모든 것에 다 민감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겠죠. 이분들은 뇌에 깊숙이 위치한 감정을 느끼는 둘레계통이란 부위의 활성도가 높은 분들인데요.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엔돌핀, 이 두 호르몬의 균형이 제일 중요한 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맞는 음식, 생활 패턴이 따로 있죠.
신중한 뇌는 어떤 상황이든 불안에 굉장히 압도당하는 분들이에요. 위험 회피형이라고도 하죠. 뭘 해도 먼저 두려움과 불안함이 앞서서 공황 발작에도 취약합니다.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고요. 성공한 유명인 중에서도 이 유형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코르티솔 균형이 관건이에요. 자, 5가지 기본 뇌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단순하게 단일 유형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각 유형을 조금씩 갖고 있는 복합 유형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정 댓글에 여러분 뇌 유형이 뭔지 정확히 알아보는 링크를 드릴 테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뇌를 균형 잡힌 뇌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균형 잡힌 뇌도 관리를 안 해주면 뇌가 못생겨집니다. 테스트를 해보시면 여러분 뇌 점수가 나올 거거든요. 그 점수를 100점으로 끌어올리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노화 방지는 물론이고요. 성공까지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그것을 제대로 쟁취할 수 있어요. 뇌가 쭈글쭈글 울퉁불퉁한데 노화를 막겠다고 피부에 뭔가를 주입하는 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뇌가 100점짜리 뇌면 얼굴에 아무것도 안 해도 빛이 날 겁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다 어렵다, 일단 영상으로라도 뇌 건강에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한 444 법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자가 말하는 인생에서 꼭 관리해야 하는 4가지 라이프 사이클 영역과 4가지 영양소, 그리고 행복을 관장하는 뇌 부위 4군데를 챙겨가는 방법입니다. 먼저 인생에서 꼭 관리해야 하는 4가지 영역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1. 생물적 영역, 2. 심리적 영역, 3. 사회적 영역, 4. 영적 영역. 이 4개가 무조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생물적 영역은요, 물리적인 신체와 뇌를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푹 잤다는 느낌으로 기상하기, 정신적으로 예리해진 느낌,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것,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 따뜻한 날씨를 만끽하는 것, 가족과의 스킨십, 내 사랑에 보답할 건강한 음식, 숲을 거니는 것, 통증이 없는 상태와 같은 생물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생물적으로 충만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가서 온몸으로 자연을 맞이하던, 좋아하는 노래를 듣던, 불멍을 때리던, 숙면을 취하던, 뭐라도 내 몸과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 하는데, 사실 사회생활 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다 보면 이 중에서 진짜 하나도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자신의 생물적 영역을 가장 민감하게 끌어올려주는 행위가 뭔지 확실히 인지하셔서 지금부터 하나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안 그러면 뇌 건강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째로 심리적 영역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걸 관리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건강한 습관들이 있을 거고요. 오늘 하루가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아침, 예전에 엄청 뿌듯했던 경험을 떠올리는 것, 부정적인 사고 패턴 수정하기, 새로운 생각을 손으로 써보기, 훌륭한 오디오북이나 책을 듣고 읽기, 영화, 코미디를 보기,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기,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이런 것들이 심리적 영역을 충족시키는 예시들입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지금 이 심리적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많이들 끌어올리셨을 거예요. 다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생물적 영역은 많이들 챙기고 있지 못하실 것 같아서 생물적, 심리적 영역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영역으로 가볼까요? 이건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를 또 들어드릴게요. 배우자와 친구와 연락해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 듣기, 자녀, 손주들과 자주 연락하기, 어머니와 시간 보내기, 내 마음이 맞는 사람과 즐겁게 대화하기, 누군가를 가르치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나를 위한 소비하기, 잘했을 때 인정받고 인정하기, 반려견, 반려묘를 쓰다듬거나 눈 맞추기 같은 것들입니다. 즉,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나라는 걸 알고 반기는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것,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소중한지 알게 해주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이 부분도 안 챙기고 계실 것 같아서 꼭 오늘부턴 소중한 그 사람 혹은 반려동물에게 나의 존재를 확인받는 일을 한 가지씩은 매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영역은요, 신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을 한 번씩 불러보는 것, 미래에 태어날 내 아이, 내 손주와 교류하는 것, 명상을 통해 목적의식을 느끼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네,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물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루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균형 잡힌 건강한 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다워지고 성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뇌 건강이 균형 잡힌 뇌가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저런 걸 챙길 힘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주 기본적인 영양소를 안 채워서 그래요. 에이맨 박사가 알려준 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해야 할 영양소 4가지 무조건 챙겨주셔야 합니다. 1.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2. 비타민 D. 3. 오메가3 지방산. 4.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4가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천연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에서 야생으로 신선하게 자란 현지 유기농 비유전자 변형 자연식품을 장거리 운송과 장기간 보관을 거치지 않고 먹으면서 야외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공기만 마시고 깨끗하고 순수한 물만 마시며 하룻밤에 9시간 수면하고 매일 몸을 움직이는 데다 만성 스트레스 요인과 환경 독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 네,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멀티비타민과 미네랄은 무조건 챙겨 먹어야 하고 나머지도 무조건 챙겨야 한다고,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저자는 또 강조합니다. 덧붙여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는 것,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는 버터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없으면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수분까지 챙겨야 하는 이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채워야 할 라이프 사이클과 하루에 챙겨야 할 필수 영양소까지 챙겼으니까 본격적으로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 뇌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을 관장하는 뇌 부위 4군데, 여기가 어디고 건강하게 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마 눈 바로 윗부분에 있는 눈확 이마 껍질이란 곳입니다. 여기가 행복을 느끼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위라고 해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학습하고 기억하도록 돕는 어마무시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치면 안 되는데 축구하면서 헤딩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많이 손상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자는 나는 뇌가 중요한 사람으로서 축구 자체가 뇌를 막 아프게 해서 난 싫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닥핵이라는 안쪽 깊숙한 부분인데요. 여기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쾌락과 욕구를 향해 나아가는,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동기부여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앞서 살펴본 도파민이 생성되는 곳이기도 하죠. 만약 여기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생기가 없고요, 우울하고요, 약물, 알코올, 고칼로리 음식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갈망에 취약해지는 거죠. 여기가 멈추게 되면 파킨슨병, 심각한 무관심, 우울증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건강하려면 아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고 탄수화물이 적은 식단 구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뇌줄기가 있어요. 딱 이름만 들어도 중요할 것 같죠? 호흡, 심박수, 체온, 이렇게 생명을 지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부는 도파민을 만들고 대체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고통을 잠재우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세로토닌 농도를 빠르게 높여서 이걸 위해 단 거에 중독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당분이 아니라 트립토판이라는 걸 이용해서 세로토닌을 만들어줘야 해요. 주로 생선, 각종 해산물, 닭고기 등에 많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운동을 해서 몸에 넣어준 이 트립토판을 뇌로 보내줘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관장하는 뇌 부위는 둘레 계통인데요. 감정의 뇌입니다. 이 뇌는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 부분이 진짜 신기했는데요.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것을 원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잃으면서도 도박을 끊지 못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 가면 좋아하는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겠죠. 그러면 또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444 법칙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것만 숙지하셔도 방치했던 뇌를 좀 더 보살피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건강하게 만드는 걸 먼저 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어디에 여러분을 갖다 놔도 성공을 할 수 없고 행복은 없습니다. 정말로 뇌부터 챙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다소 정보를 꽉꽉 채워서 여러분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고는 다 기억이 안 나실 거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다시 보시면서 그 무엇보다 이 뇌 건강을 끌어올리는데 지금부터라도 꼭 신경 쓰시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